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이슈가 들고 있는 종목 가운데 살만한 종목 없을까 고민하신 분들께 답을 드리는 주식 탑5 시간입니다. 오늘도 종목 5개 보여드릴 거고 그 가운데 탑픽주 하나 골라드릴 겁니다. 미국의 6월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는 아마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계기로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을 해야 사실 수익을 내기도 편하실 텐데요. 그 결과는 내일 아침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두고 아직까지 오늘은 관망하는 심리가 커 보이는데 일단 외국인들 선현물 사진 않고 있습니다. 양시장 어제 종가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워크아웃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STS 반도체가 처음으로 하한가에 접어드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사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 종목 5개 보여주실 분 먼저 인사부터 나눕니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멘토님의 종목 궁금한데 종목명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 이어갑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넷입니다.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사물인터넷 관련 코콤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사상 최대 올해 실적이 기대된다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죠. 네 번째 종목 역시 사물인터넷 관련된 오픈베이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이광무 멘토님의 거의 18번 종목 오이 광무라는 별명도 갖고 계신데 오이솔루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혜 점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개 종목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탑1 사물인터넷 관련주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네, 바로 S넷인데요. 사물인터넷 기본망 공급업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재 시각으로 23.9% 장 중에 28.46%까지 오르면서 사실은 새롭게 바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뻔했어요. 오늘 삼성이 사물인터넷 M&A 추진한다 소식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네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주들 특히나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또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내용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넷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 M&A에 대한 부분들이 행보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유난히도 이 스마트 가전이라든가 홈 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를 했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스마트 가전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을 참으로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수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성과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해서 이 인수했던 기업이 스마트 싱스라는 기업이 새로운 솔루션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SK와 함께 이런 사물인터넷 관련된 냉장고와 세탁기와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칩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해서 이 뉴스들이 빛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난 다음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 관측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와 오늘을 본다라면은 그만큼의 기대감을 충족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도 좀 줄어든 시장이기 때문에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이야기들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장에 대한 뉴스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S넷 같은 기업은요. 일단 사물인터넷이 진행되기 위해서 통신 장비가 일단 구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안에서 S넷이 과거에서부터 삼성전자와 여러 가지 관계사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가장 큰 반등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전 제품의 사물인터넷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삼성은 관련해서 플랫폼 아틱을 내놨고 애플도 또 구글도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지금 내놓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애플도
사실은 스마트카에 많이 주력을 하는 듯 보이지만은 네.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이 행보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홈킷이라는 이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 S넷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이 시장에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업들도 이와 같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사물인터넷 시장 새로운 전략 발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고 그와 같이 주가의 상승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요. 이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이 산업 성장은 여러분들도 의심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기대감에 있었던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를 미리 모아서 오늘 같은 상승 급등이 계속 나오리라 기대하시면서 오늘 수익을 좀 확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약간 윗꼬리가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도 매수가 가능해요? 저는 자신 있게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관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일단 S넷도 주가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 상승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보여왔는데요. 네. 지금은 최근에 왔던 이 뉴스들을 종합하는 이 큰 양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연출되고 있지만요. 그간 내려왔던 자리를 이제서야 제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 상승 곡선을 기대를 한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물인터넷 기업들 5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또 공동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시장이라든지 혹은 스마트 가전 시장을 가장 크게 주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시스코라는 기업에 대한 행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5종목들 중에 네. 공동 키워드가 된다면은 이와 같이 시스코와 또 협력사로 또 관계사로 파트너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물인터넷은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가 될 거고 지금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자신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S넷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입니다. 네, 오늘 샘플스 이광무 멘토님이 발빠르게 사물인터넷 관련주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자 하셨는데 코콤이 두 번째 종목이네요. 네, 삼성전자 얘기로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또 한 번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가격 제한폭이 앞서서 확대됐기 때문에 20%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들 종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콤은 사실 앞서서 네. 삼성전자하고 스마트 홈 시스템 관련해 일을 몇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이 사물인터넷 시장이 가장 먼저 진행되려면 홈 네트워크가 또 진행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앞서 있었던 S넷이 망을 구축한다면요. 네. 그 안에서 이 컴퓨터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 코콤입니다. 우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현관에서 네. 경비실과 연락하고 있는 그런 화면창을 볼 수 있겠죠. 네. 그 안에서 이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는 많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 것들을 만드는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콤도 마찬가지로 이 오늘과 같이 이 사물인터넷 삼성전자의 M&A 기대감으로 해서 이와 같이 오늘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삼성 SDS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망을 구축하고 난 다음 그리고 홈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해야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오늘 큰 상승이 나와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S넷과 같이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만 본다라면 지난주였으면은 상한가 가격이었죠. 그럼요. 최근에 한 달여 동안 내려왔던 자리를 가격 제한폭이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가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도 이 탄력적인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 코콤 이 주가 흐름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22.52%까지 올랐었다가 윗골이 약간 달리면서 14%로 상승폭은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코콤은 CCTV 관련 사업도 하잖아요. 네. 사실 주가가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올 초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CCTV 문제가 네. 계속해서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코콤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 모니터 창문뿐만 아니라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CCTV에 대한 의무화가 진행됐을 때 수혜로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CCTV 관련된 또 신사업도 있다는 것 또 기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 코콤 얘기였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와는 달리 이 종목은 5, 6월 거치면서 2배가 오른 사물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탑3 종목은요, 바로 현대통신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물인터넷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한때는 현대통신이 이 정치인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주를 형성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대선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본래의 사업에 또 치중하는 모습이 좀 주가에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도 코콤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현대통신은 사실 건설업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은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연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대통신이 이 건설업과 시너지를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네. 계속해서 중소 건설사에 대한 분양이 더 진전이 된다면은 이와 같이 건설이 진행된다면은 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현대통신이 담당하게 됩니다. 코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과 시너지를 잇다라면은 조금은 작은 기업이겠지만은 현대통신은 지방에 대한 중소 건설사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본래 사업에서 더 치중하게 되면서 이 매출에 대한 증진 부분이 좀 시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와서 5월, 6월 달 꾸준한 시장 추세를 좀 그려왔던 것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통신도 여러분들이 이 매출 증진과 함께 추세적인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미 있는 만원대 가격대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이제 가격을 만원대에서 또 조정 구간을 만들어지는지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대통신의 주가가 두드러지게 지금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방에 지금 중소 조그마한 그런 아파트들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홈 오토메이션 등의 시스템을 만드는 현대통신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올해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앞서 S넷 코콤보다 어떻게 보면 현대통신이 6월달 들어 상한가도 두 번 치고 좀 더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나은가요? 사실 과거에는 거의 정치인 테마주로만 바랐던 종목인데 이제는 재무제표도 많이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자 지속에 있었던 종목인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매출액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만큼 이제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스마트 가전 제품과 가구들의 부분 안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계속해서 이 SK와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현대통신은 매출액까지 등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요. 최근에 만원선은 올라왔기 때문에 만원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되었을 때는 9,600원 그리고 만원선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원선 지지 확인 후 들어가 보면 좋겠다. 현대통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핫하게 뜨고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주 차례로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종목 공개하죠. 오늘 샘플러스 20 모멘트가 주목하고 계신 사물인터넷 관련주 오픈베이스입니다.
IBM 얘기가 나오는데 IBM하고 지금 제휴 협력사로 돼 있죠. 오픈베이스. 네. 사실 오픈베이스야말로 현대통신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전형적인 테마주로서 역할을 네. 하기도 했었죠. 저는 참 아쉬운 점이요. 네. 오픈베이스는 여전히 정치인 테마주에 좀 속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안철수 관련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동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본래 사업을 더 치중했다라면은 이야기가 더 집중된다라면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괜히 생각이 테마에 들었는데, 엮여서. 네,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됩니다. 일단 SNL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오늘 사모인터넷 종목군들 중에서 공통 키워드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시스코와 파트너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굵직한 세계 글로벌 기업과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정치인 테마주로 섞여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시스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IBM과 사물인터넷 투자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가지고 있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IBM이 계속해서 이 데이터 시스템을 망을 구축했을 때 서버 구축에 대한 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IBM에 대한 소식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IBM도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였다라고 뉴스화 되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수혜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은 안정화를 조금은 바닥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이야기가 드리워졌을 때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업으로서 오픈베이스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 SDS하고 협력 강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네. 변동성이 마이너스권에 있었다가 플러스 17%였었다가 플러스 2%로 끝났는데 변동성이 좀 크네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은 이 사물인터넷 종목으로 해서 참 괜찮은 기업인데 네. 정치인 테마주로 많이 엮이다 보니까 등락이 조금은 거칠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 보셨던 현대통신처럼 이 정치인 테마주 띠를 벗어나서 이 본래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에 좀 녹아든다라면은 오픈베이스 충분히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시스코, IBM, 삼성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모멘텀을 보신다라면 좀 더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그러면 오픈베이스 특별히 변동성이 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종목은 만약에 매매하게 되면 이런 점 주의해라 한 말씀 조언 주시면. 사실 등락이 큰 종목군들을 접근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가장 신경을 쓴다라면은 탄력 이하 수익점에서는 언제든지 수익은 잘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리만 좀 더 유심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1,600원 초반대 가격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1,700원대 라인대를 좀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00원대를 다시 한번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00원이 지지된다라면은 다시 재차 큰 탄력도 보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안철수 정치인 관련 테마로 엮여서 본래 가치에 빛을 좀 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내용이 좋다 하셨습니다. 오픈베이스 얘기였고요. 1,700원 지지 여부 보고 매수 들어가셔도 좋겠네요. 네, 이 종목은 아마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종목인데 마지막 종목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탑5 공개할게요. 네, 샘플스 이광무 멘토 하면 떠오르는 종목 바로 오이솔루션 얘기가 오늘 또 나오네요. 네, 오이광무 별명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저한테 알려주셨었는데 사실은 네. 저도 말씀을 꺼내기가 좀 어려웠었던 게 네. 3월달 그리고 5월달 쭉 급락을 했었어요. 사실 1분기 실적이 네. 조금 좋지 않은 탓도 있었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소개한 것 같고요. 네. 오이솔루션은 3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좋은 가격대로 접근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앞서 충분한 수익을 네. 안겨준 종목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오이솔루션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강조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등락을 있을 때마다 곧잘 수익을 잘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연말 지난해 때 1분기와 이제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금은 매출에 대한 추이가 지난해보다는 커지지 못했다라는 좀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연말에 크게 웃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올해까지 꾸준하게 지켜본다라면은 크게 웃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앞서서 S넷이 통신망을 장비를 구축하고 그리고 코컴이나 현대통신이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소개가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무선 통신에 대한 망을 구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선 통신
넣을 수 있는 인터넷을 공급하는 기업이 이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때 트래픽이 증가하면 네. 증가할수록 오이솔루션은 실적이 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아무래도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 통신망이 LTE망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네. 과거에서보다는 이 데이터 트래픽에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 데이터 트래픽을 막기 위해서는 광통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했던 기업이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스코하고도 협력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스코에 대한 이 사업 부분들에 대한 행보도 이 오이솔루션과 밀접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왜 연말에 크게 웃을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이 시스코가 장비 교체하는 시기가 올해 연말에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말에 이 장비 공급이 함께 된다라면은 이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7,000원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요, 16,500원 선까지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점이 매수가 된다라면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본다라면은 저는 34,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이솔루션이 사실 최근에 올해 3월부터 한 5월까지 급락하긴 했었었는데, 연말에 시스템 쪽에 시스코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어서 하반기는 웃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종목이 탑픽주. 사실 시장에서 많이 눈에 띄는 종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중국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사물인터넷 기업들이 조금은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좀 비슷비슷해 네. 보이긴 해요. 뭐 S넷, 코콤 차이점을 얘기하셨지만 S넷, 코콤, 현대통신 뭐 그냥 다 사물인터넷주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오이솔루션 조금 특별해 보이긴 하네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옥석이 될 수 있는 기업이죠. 네. 뭐 지금 당장 올라와서 보기보다는요,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기업을 또 지금부터 또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네. 기관이 살짝 지금 또 발을 담그는 모습이. 가격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네. 현재 가격대가 17,150원인데요. 16,500원까지 조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지켜본다라면은 34,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립니다. 만약에 추세가 좀 더 추가적인 저점 기회를 준다라면요, 15,500원까지는 저점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시고요. 15,500원이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시기 조율을 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15,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기관에 대한 수급을 거래량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소개된 기업은 아닙니다. 예. 저는 누차 강조드리고 항상 이 기업을 가까이서 얘기 드리지만은 아직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는 크게 아직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이기 때문에요. 미리 좀 사놔야 되겠네요. 네, 예. 옥석과 같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수혜는 이 종목이 아니겠느냐. 특별히 좀 긴 호흡에서 가져갈 만한 중장기 종목 없나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호흡도 딱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연말에 지금 현재 한 16,000원, 17,000원 하는데요. 34,000원, 한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탑픽주 오이솔루션 꼽아주셨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기에 기대하면서요. 이상으로 주식 탑5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